자, 19번. 다음 표는 물질의 이동 방식 1부터 3에서 특징의 유무를,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용질 A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1부터 3은 촉진확산, 삼투, 능동수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여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선 1, 2, 3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1, 2, 3에서 우선 에너지가 소모되느냐, 막단백질을 이용하느냐 여부를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자, 촉진확산, 삼투, 능동수송. 자, 삼투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확산이기 때문에 촉진확산과 삼투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동수송은 물질을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1, 2, 3 중에 에너지가 소모된다. 3이 바로 능동수송을 뜻하게 될 거고요. 그럼 1과 2가 촉진확산과 삼투 중에 하나니까 기억은 에너지 둘 다 소모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기억은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촉진확산과 삼투 중에 촉진확산이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용질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1이 촉진 확산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2가 이제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삼투는 막단백질을 이용하느냐. 자,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서에 물만 이동할 때는 이게 인지질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보기를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X다. 그러니까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분자는 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단백질 이용한다는 여기 X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기억과 니은은 모두 X다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용질 A는 촉진 확산인 1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1이 촉진 확산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림이 용질 A의 이동을 나타낸 거니까 지금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1을 통해 이동하는 게 맞겠네요. 니은 맞는 말이고, 자, 디귿 소장 융털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현상은 3에 해당이 된다. 자, 소장 융털에서 포도당이 흡수될 때도 확산이거든요. 확산인데 포도당은 이제 분자가 크기 때문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래서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니까 3이 아니라 1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이게 둘 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등장액이 들어있던 어떤 식물세포를 서로 다른 농도 용액 A와 B에 넣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관찰된 모습이다. A와 B는 각각 저장액과 고장액 중 하나다. 자, 저장액, 고장액은 앞에 문제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넣게 되면은 세포보다 바깥에 농도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세포 안으로 결국 물이 들어오게 돼서 식물세포는 액포가 있기 때문에 액포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가 팽팽해지는,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면 용액 A가 자, 저장액에 넣었을 때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B는 고장액에 넣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이 농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결국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게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합산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걸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요 액포의 크기도 지금 등장액과 비교했을 때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용액 A 또는 B 처리 전 식물세포와 적혈구의 세포질 용액의 농도는 동일하다. 자, 기억. 용액 A의 세포는 팽윤 상태다. 자, 팽윤이라 하면 이제 그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액포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가 팽팽해져 있는 상태. 지금 팽팽해져 있죠? 이게 팽윤 상태입니다. 팽윤 상태고,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적혈구를 지금 식물세포 대신에 적혈구를 고장에 넣으면 적혈구에서 결국 또 똑같이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용혈은 이 식물세포로 따지면 팽윤 현상하고 똑같거든요.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저장액에 넣었을 때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적혈구가 터져버리는 현상이 용혈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적혈구는 세포벽이 없어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A에다 넣었을 때 용혈이 일어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용액 B 현재 상태의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저장액에 옮겨가게 되면은 이 안으로 물이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죠? 즉, A와 같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일로 가면은 등장액과 같아질 겁니다. 모습이.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라면 얘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물이 계속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도가 비슷해지면 멈추기 때문에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등장액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억만 옳은 걸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 가와 나는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 기억과 니은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그래서 지금 가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 기억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되는 건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단순 확산을 나타낸 거고, 나의 경우도 니은이 바깥쪽이 많고 지금 이 위쪽이 많고 아래쪽이 적어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데 막단백질 통해 이동하니까 이거는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될 때, 자, 아미노산이나 포도당과 같이 분자가 큰, 그리고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은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염화이온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자, 이렇게 이온처럼 물에 잘 녹고 전하를 띠는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촉진 확산에 의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막단백질이 포화되면 세포막 외부에 존재하는 니은의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니은의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 자, 촉진 확산 같은, 자,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밖과 안의 농도 차이가 증가하면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촉진 확산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속도가 확산이 더 빨리 잘 되지만 이 막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포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농도 차이가 커지더라도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촉진 확산은 계속 증가하지는 않는다. 요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그림은 삼투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같이 U자 모양의 관에 A를 설치하고 기억 부분과 니은 부분의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수용액을 넣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삼투 현상에 나와 같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뭐 U자 간 실험 기억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A가 이제 우리가 보통 셀로판지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반투과성 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입자들은 지나갈 수 있고 크기가 큰 입자는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설탕 이게 이제 이당류거든요. 보통 이당류들은 이런 반투과성막을 못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 같은 단당류는 지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당류는 못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기억과 니은의 수면이 같았다가 기억 쪽 수면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물이 이동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건 삼투 현상인데 삼투 현상은 농도가 처음에 어떻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기억 쪽에 지금 수면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설탕 용액으로 따지면 니은 쪽의 설탕 용액의 농도가 더 낮았다. 그리고 기억 쪽에 설탕 용액의 농도는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수면이 기억 쪽이 높아지고 니은이 낮에 멈췄으면 자 이때도 물의 이동은 사실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농도가 다를 때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간 게 더 많았죠. 더 많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니까
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항상 조금씩 있는 건데 그게 같아지면서 수면의 높이 변화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A는 반투과성막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맞고, 뭔가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반투과성막이고, 설탕은 못 지나갔는데 물은 지나갔으니까 반투과성막이 맞고요. 니은, 가의 기역 부분에 넣은 설탕 수용액의 농도는 니은 부분에 넣은 설탕 수용액 농도보다 기역 쪽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가의 기역 부분과 니은 부분에 설탕 용액을 넣고 시간이 지나면 기역 부분에서 니은 부분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 분자는 없다. 여기는 늘 있다 그랬죠. 늘 있고, 처음에는 니은에서 기역으로 가는 게 많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수면이 더 이상 변하지 않더라도 이동은 있는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물량이 같아서 외관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물 분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또 옳은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3번. 다음 가는 반투과성막을 통한 삼투현상, 나는 삼투현상에 대한 실험, 다의 A부터 C 식물세포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삼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하나씩 보면은 가의 경우에는 이제 U자 간 실험인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다가는 낮은 농도 설탕 넣어놓고 오른쪽에 높은 농도 넣어놓고요. 가운데 반투과성막을 뒀더니 지금 그림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물이 이동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쪽은 수면이 높아지고 왼쪽은 낮아지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반투과성막을 통해서 물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농도가 다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보다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하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오른쪽의 수면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같아지면 수면 변화가 멈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설탕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반투과성막이 구멍보다 크게 커서 이동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지금 질량이 같은 정육면체 모양 감자 조각 A하고 B를 지금 수평 이루도록 한 다음에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 기역과 니은에다가 그 설탕 용액을 충분히 잠기도록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게 담궈 놓은 거죠. 이렇게 담그면 이게 담궈 놓은 겁니다. A와 B를 이렇게 똑같은 높이에서 충분히 잠겨 담궈 놨더니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A 쪽으로 지금 이렇게 기울었다는 얘기입니다. A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A 쪽에 묶어놓은 감자 조각의 질량은 증가, B 쪽의 감자 조각의 질량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자 조각의 질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감자 쪽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B 쪽은 감자에 있던 수분이 설탕 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두 A와 B의 감자의 농도, 감자 조각 그 세포의 농도가 동일했다면 이 설탕 용액 기역은 감자보다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감자 안으로 수분이 들어간 거고, 설탕 용액 니은 같은 경우에 감자의 농도보다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감자에 있던 물이 용액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탕 용액끼리 비교하자면 설탕 용액 기역의 농도가 니은의 농도보다 낮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이제 저장액, 고장액, 등장액에 넣었을 때 모습인데, 요건 시간상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C를 보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물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게 고장액에 집어 넣었을 때 모습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의미죠. 지금 이렇게. 아닌가? 아, 미안합니다. 액포의 크기를 보시면 되겠네. 액포의 크기를 보시면 지금 액포가 그러네요. 지금 이게 들어온 게 더 많은 거잖아요. 나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장액에 넣었을 때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모습이 등장액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역. 나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여기 써놨죠. 기역이 니은보다 농도가 설탕 용액끼리 비교했을 때 낮다. 그래서 기역 틀렸고요.
설탕용의 기억에 들어있는 A의 감자세포는 다의 C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A에 들어있는 감자 조각은 결국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A와 같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가와 같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나의 감자세포 A. 자, 가와 같은 게 결국 삼투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나에서도 여기서도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했고 여기서도 물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하고 B만 물어봤으니까 A, B 모두 일어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물 뿌리털이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할 때 원리가 삼투 현상이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그림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1과 2를 나는 물질 X의 농도차에 따른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는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X세포 안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1과 2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X의 이동 방식은 1과 2 중 하나이다. 단 A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의 X의 세포 바깥의 농도이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지금 둘 다 확산인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1이 촉진 확산이고요. 2가 단순 확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단순 확산이건 촉진 확산이건 기본적으로 농도 차이가 존재해야 이제 이동을 하는데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 차가 이 안과 밖에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했지만 촉진 확산은 단백질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 단백질이 포화되면 이동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이게 촉진 확산이 일어날 때의 어떤 그래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밑에 물질 X의 이동 방식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자, 다의 경우에는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 시간에 따른 X의 세포 안의 농도다. 자, X의 이동 방식은 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촉진 확산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좀 다르네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X의 세포 안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X가 들어있는 용액 안에다가 세포를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X라는 물질들이 지금 들어있는데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X의 농도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X의 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 용액 속에서 세포 안으로 X가 점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쪽에 X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일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제 더 이상 X의 이동이 없는 걸로 보여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세포 안에 X가 없다가 X가 들은 용액에 넣었더니 바깥에 있던 X가 점점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X의 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6개가 있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냐? 자, 시간분의, 그죠? 농도 변화거든요. 그럼 결국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확산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결국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나중에 기울기가 0이 됐으니까 결국엔 요 나와 같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X라는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촉진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기억. X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이니까 1이 맞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T1일 자, 요거 좀 지우고 T1일 때와 T2일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포 안쪽에 X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과 밖의 농도차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1일 때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T2일 때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보다 당연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는데 T1일 때가 확산이 더 많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은에서 이 분자값이 분모값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그 값은 당연히 1보다 크게 될 겁니다. 자, 디귿. 소장 육모의, 이게 융털이거든, 융털. 소장 육모 상피세포에서 아미노산. 자, 이거 앞에 문제에서도 한 두세 차례 나왔었는데,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처럼 크기가 큰 분자들, 물에 잘 녹는 분자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흡수 방식은 1이 돼야 됩니다. 1. 자, 그래서 2다라고 한 건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3번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 장치 모식도와 미지의 물질 XYZ를 활용한 실험표이다. 밀폐된 실험 장치하는 인지질 이중층에 의해 네 영역 1, 2, 3, 4로 빈틈없이 나뉜다. 영역 1과 2 사이의 인지질 이중층에는 막 단백질 A가 박혀져 있고 영역 2와 3 사이의 인지질 이중층에는 막 단백질 B가 박혀 있다. 막 단백질 A, B는 각각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기타 조건은 통제됐고 각 실험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우선 실험 내용을 보면은 자, 뭐 문제가 좀 길어서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실험 1은 그러니까 요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장치를 놓고 이제 각각의 실험을 수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실험 1. X를 영역 2에다가 자, X를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넣었다고 쳤더니 영역 1과 2에서만 관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영역 2에다 넣었는데 1에서도 관찰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2에서 1로 확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확산이 된다면 3으로도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3에서는 관찰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 이쪽으로는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단백질을 통해서도 못 가고 인지질을 통해서도 결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X라는 물질이 사실 인지질을 통과할 수 있다면 3으로 당연히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통과할 수 있다면 또 3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질도 통과를 못하고 막단백질 B로도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X는 이 A라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질 통과한다면 2에서 1로도 가고 2에서 3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럼 4루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과 2에서만 발견됐다는 얘기는 결국 X는 막 단백질 A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실험 2를 보면 X를 영역 4에다 넣었을 때는 4에서만 관찰이 됐다고 하니까 결국 여기 통과 못한 거거든요. 통과할 수 있다면 계속 확산이 돼서 1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얘기는 결국 인지질 통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실험 1과 2를 비교를 하면 X는 막 단백질 A만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실험 3. 실험 3과 이제 실험 4를 보는 겁니다. Y를 영역 1에 넣었더니 1, 2, 3, 4 모두에서 관찰이 되고 Y를 영역 4에 넣어도 1, 2, 3, 4 모두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실험 1, 2 비교한 것처럼 Y라는 애를 실험 4를 먼저 보면은 영역 4에다가 Y를 막 넣었다고 치면 자, 근데 그게 3에서도 발견되고 2에서도 1에서도 다 발견된다는 얘기는 결국 자, 영역 4에서 3으로 가려면 인지질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Y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물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다가 Y를 넣었을 때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니까 1, 2, 3, 4까지 계속 확산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실험 3, 4를 통해서 자, Y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5와 6이 또 Z에 대한 실험이니까 같이 보면은 자, Z를 영역 3에 넣었을 때는 2와 3에서 관찰이 되고 거기서만 관찰이 되고 영역 4에 넣었을 때는 4에서만 관찰이 된답니다.
자, Z를 영역 3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2와 3에서 관찰이 된답니다. 자, 마찬가지로 Z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면 3에다 넣었을 때 2에서도 관찰되고 1에서도 관찰이 되고 심지어 4에서도 관찰이 돼야 되는데 2와 3에서만 관찰이 됐다? 그럼 인지질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뭐야? B를 통해서 확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과 2에서 관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에 넣었을 때는 4에서만 관찰되는 이유가 Z가 결국 B라는 단백질을 통과를 해야 되는 애인데 3과 4 사이에는 B라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결국 4에 넣었을 땐 4에서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Z는 막 단백질 B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각각의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막 단백질 A는 X만 통과할 수 있고 막 단백질 B는 Z만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Y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기로 가봅시다. 막 단백질 A는 물질 Z를 통과시킨다. 우리 아까 Z가 뭐라 그랬죠? Z는 막 단백질 B를 통해서 통과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기억 틀렸고요. 자, 크기가 매우 작은 지용성 물질.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Y가 뭐라 그랬죠? Y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면 Y처럼 이동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물질 X, Y, Z 모두 세포막을 통한 이동에 막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아니었죠. Y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었으니까 D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6번.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물 A, B의 양파 표피세포를 담갔다가 꺼내어 관찰했다. 굵은 선과 가는 선은 각각 세포막, 세포벽 중 하나이고 설탕물의 농도를 제외한 다른 요건은 같다. 자, 이게 양파 표피세포니까 식물세포겠죠. 당연히 굵은 선이 세포 벽을 의미할 거고요. 가는 선이 결국 세포막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A 그림을 보면은 세포막과 세포벽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이른바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게 지금 일어난 거고요. 자, 원형질 분리는 세포를 어디에 담갔을 때 일어납니까? 결국 식물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포 바깥의 용액의 농도가 세포보다 더 높다. 즉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양파 세포를 지금 B에다가 넣었을 때는 자, 오히려 지금 이게 팽팽하게 세포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양파 세포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양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는 오히려 바깥쪽에 설탕물의 농도가 더 낮다. 즉 저장액에 집어 넣었을 때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설탕물 A와 설탕물 B의 농도를 비교하면은 설탕물 A는 양파보다 농도가 높은 거고 설탕물 B는 동일한 양파보다 농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A 설탕물의 농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굵은 선은 세포막이 아니라 세포벽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자, 가는 선이 세포막을 의미하니까 니은 가는 선의 주요 구성 요소는 인지질이다. 맞는 말이죠.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이고. 자, 디귿 실험 시작 전 설탕물의 설탕 농도는 설탕물의 농도끼리 비교하면 A가 더 높다 그랬죠. A가 B보다 진하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7번과 28번. 다음은 동물, 식물, 세포의 구조 모식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27번. 자, 일단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게 동물 세포라는 거 알 수 있고, 오른쪽이 식물 세포죠. 세포 벽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지금 확인이 되니까. 27번. 동물, 식물, 세포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세포 구조 또는 소기관 중 하나만 명시하시오. 자, 일단 공통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핵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포막도 있을 것이고요. 쭉 써봅시다. 그다음에 소포체도 있을 것이고요. 리보솜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저 지금 그림상에 있는 거로는 골지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기능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핵에 대한 얘기만 해봅시다. 핵은 결과적으로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 나머지 소기관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 소기관들의 기능들도 뭐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 보시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28번. 동물, 식물, 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구조 또는 소기관 중 하나만 명시하고 기능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그림상에서 자, 여기 이른바 액포라고 하는 거, 우리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액포는 보통 중심 액포라고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포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엽록체가 이제 식물 세포에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액포, 그냥 액포는 안 되고요. 꼭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라고 할 땐 중심 액포라고 써주시고요. 세포벽, 그 다음에 뭐 엽록체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기능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엽록체 기능 써보면 엽록체는 뭘 하는 곳입니까? 식물 안에서 광합성이라는 걸 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 합성하는 장소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뭐 세포벽이나 액포의 기능에 대해서도 뭐 교재나 교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기출문제 따라잡기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